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 뉴스공장 주간 특집, 월간 특집. 향후에도 이 얘기를 뭐 3년, 5년, 10년 동안 계속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을 기대감에 세 번째 방송 1부, 2부는 독일 전에 그리고 진행 이후 전후에 어떤 섹터가 그다음 외국인들의 방향 자체의 부분들을 코멘트를 좀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략적으로 해외 컨센서스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한 20% 정도 디스카운트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디스카운트 어제 그제 그 방송 부분들을 보면서 반감이 하나가 떠올랐던 게 사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김정은 김일성이죠. 예전에 김일성 주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망을 했죠. 그때 제가 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철제근무선에 있었어요. 철제근무 중에 김일성 사망으로 인해서 비상이 걸렸죠. 비상이 걸리면서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전쟁 나겠다.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만찬이라든지 물론 이제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장애물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해결이 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협력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좀 될 것 같은데, 불과 작년하고도 상당히 많은 그런 기운이고, 그리고 향후 한 4년 동안 이쪽 드라이브 부분은 상당히 좀 크게 걸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향후에 이제 계속 계획이라든지 업데이트가 되겠죠.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경협 부분들이 진행된다면 어떤 내용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곳에서 1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부분들은 한 세 군데 정도를 일단 분류를 좀 해놓은 것 같아요. 서해안 쪽으로 개성, 그 다음에 남포, 개성, 평양, 그 다음에 신우지 연결하는 이쪽을 라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동해안 쪽 쭉 타고 가가지고 동해안 쪽 금강산, 원천, 단천, 청진, 그 다음에 나선 쪽에 해서 러시아까지 연결하는 이쪽, 그러니까 서해안하고 동해안 벨트 부분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DMZ, 여기를 어떻게 관광자원 부분들 할 것인가.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보는 부분이 북한 같은 경우에 1년에 GDP가 800달러, 850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방글라데시라든지 그 다음에 미얀마, 라오스보다 더 낮아요. 베트남보다 낮고, 말레이시아가 한 1만 달러 정도 되고, 중국이 한 6,500달러 정도 되는데, 베트남이 4,800, 그 다음에 라오스가 1,500 정도, 방글라데시가 900인데 북한 같은 경우는 850달러 정도밖에 되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제재 부분들이 더 확산이 됐을 때 거의 이런 표현이 많이 고사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항상 전쟁과 평화는 그 자본적 이득이 어떤 이득과 윈윈 부분들이 나올 필요성이 있어야지만 움직인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면 그 GDP가 85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미얀마, 방글라데시보다 낮다 하면 아시다시피 낙후가 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 경제 문호를 개방을 해서 민간 협력, 그 다음에 정부 지원, 해외 쪽에도 지원 부분들 받아서 어떤 인프라든 경제부 관련된 제조업이든 다양한 산업군에 트라이를 해볼 자금 자체가 필요할 겁니다. 그 개방 부분들의 첫 번째 신호탄 부분들이 열리고 있다라는 그런 케이스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시장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서해안 벨트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서해안 벨트. 산업, 물류, 교통. 지금 그래서 그 마감 브리핑에서도 간단히 코멘트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GTX가 있죠. GTX가 시속 200km대에서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20분대, 그 다음에 반대 저쪽 파주까지, 운정 파주까지 연결되기로 지금 결정이 됐죠. 그래서 경의선 연결 부분들은 기정사실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아티아라는 이런 종목군들이 금요일장에 25% 급등 부분이 나왔던 이유도 하나의 그런 매개체 부분들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서해안 산업 물류 교통벨트에서는
개성공단, 평양 남포, 시너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그 경협 벨트를 건설을 하고 정상회담 선언문에서도 보면 그 개성에 관련 그 회의 할 수 있는 그 총체적인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사무소를 오픈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개성이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추후에 진행되는 바 가지고 평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서울 쪽에도 또 추가 협력 기구 부분들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해안은 일단 교통 물류가 핵심이에요. 교통 물류에다가 뭐 개성공단하고 평양 남포 쪽에서도 보면 제조업 관련된 가격과 인적 자원 부분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경영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고 전력은 여기에 또 화력발전도 진행될 수 있겠죠. 화력발전이든 뭐 1차적으로 화력발전이 될 가능성 자체가 높은데 우리나라 트렌드도 보면 LNG 쪽으로 돌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황에 따라서 이쪽 배전선 발전소 관련된 종목군들도 새로운 수준 모멘텀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서해안 쪽은 1차적으로 경의선하고 교통, 베이징 고속철도, 베이징을 통해서 육로든 아니면 철도도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 플러스 알파로 전력까지 이 부분이 핵심 키워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제일 먼저 실현 확률 자체가 높은 게 서해안이고, 그 다음에 동해권,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DMZ까지 순서상으로 우리가 대략적으로 따진다 하면 이런 순서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해안 쪽은 여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자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자원 자체가 뭐 단천인가요? 그쪽에 다 자원 자체가 많아서 예전에 2007년도에도 협력 관련된 부분들을 보니까 천연자원 매장 지역이 단천 지역의 특구 지정 부분들이 가능하답니다. 예전 2007년도에 관련된 내용 부분들이 나왔나봐요. 그쪽에 마가렛 사이트라든지 아연, 납,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광물 자원 대비 북한이 가지고 있는 광물 자원은 약 거의 3,700억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3,700조 정도 북한이 광물 자원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60조밖에 안 돼요. 거의 23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퍼주기만 하면 되나? 라는 생각 부분에서 자, 발전소 지어주고 아니면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 협력 관련된 부분들 진행하고 광물 자원만 이게 그 대체가 가능하다면 발전소 얼마든지 지어줘도 굳이 우리가 아프리카라든지 해외 지역 가서 아니면 포스코 저쪽 남미 쪽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돈 전 정권 포스코 쪽 회장들이 돈 투자해가지고 다 날렸던 케이스들 많죠. 그런 것보다 차라리 북한에 가가지고 광물 자원하고 발전소 건설 아니면 인프라 건설 관련된 부분들을 맞딜을 해도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광물 자원의 가치는 거의 한 3,700조 정도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고 우리나라의 거의 23배 정도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한경남도 단천에 자원개발 산업단지를 이미 공동개발 논의 부분들을 좀 진행을 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실 수도 있겠죠. 북한 같은 경우에 그 중국의 법령 부분들을 좀 조금씩 바꿔가려고 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 투자자들에게 50년 토지 사용권을 부여를 해요. 토지 임대 부분도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서해안, 그 다음에 동해안 쪽은 자원 관련된 부분들, 뭐 이렇게 마그넷 사이트는 광물 자원을 이용한 투자 부분들, 경영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광물과 연결된 이쪽 산업군, 여기도 역시 기본적으로 자원 부분들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저는 근데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동해안 쪽, 자원 벨트. 물론 서해안 쪽도 어차피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됩니다만은 저쪽에 동해안 쪽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러시아 연결 가능성 부분들 얘기 드리죠. 제가 여러분들 계속 블라디보스토크, 나진, 핫산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죠. 이쪽 그 나진, 핫산, 러시아, 중국 세 개 국가가 접경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유라시아 철도가 출발하는 또 시작점이기도 하고 여기도 역시 보면 교통 물류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산업 쪽에서는 그 관광단지 설악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과 자원 쪽이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고
DMZ는 뭐 여기는 아무래도 근데 정전협정 부분들의 당사자 자체가 DMZ가 우리나라가 지금 권한이 주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전협정 부분들의 그 다음 단계 그 각 국가들 미국이라든지 이 그때 육자회담 아니면 그 정전 당사자 국가들이 모두 다 도장을 꽝꽝꽝꽝 진행돼야지.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따지면 향후에도 뭐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순서상으로 따지면 1순위는 서해안 쪽이고 그 다음에 2순위는 동해안 쪽이 될 가능성 자체가 크다. 그래서 인프라 관련된 부분하고 전력 관련된 부분들의 건설 부분들이 진행되더라도 우리가 광물 자원만 서로 맞딜 부분들을 한다 하면 상당히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북한도 조금 전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뭐 저렇게 GDP가 낮은 줄은 저는 체크는 못했네요. 말레이시아가 1만 달러고 중국이 6,500달러 정도 나왔는데 북한은 850달러면 상당히 격차 부분들이 좀 크죠. 격차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문호 개방 부분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우리가 한번 체크해야 될 부분이 예전에 북한 관련된 부분에서 이 경협이 진행됐던 케이스 부분을 한 두 가지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광역 두만강 개발 사업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뭐 상당히 좀 오래됐어요. 90년대 중반 전에 하려다가 좀 잠정 중단 부분들이 좀 됐고 현재 뭐 일부 참여 부분들 하고 있긴 합니다. 두만강 하류를 중심으로 교통, 에너지, 관광, 환경, 개발, 투자 유치를 도모하는 다자간 경제 협력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두만강 하류다 보니까 중국, 북한, 러시아 삼각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부분들을 확대를 되고 있는데 2009년도에 북한이 이쪽을 탈퇴를 했어요. 근데 탈퇴를 했지만 미국이랑 아니 중국과 몽골, 러시아, 그다음에 한국이 그다음에 한국 하나의 관찰국이 참여해서 일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만강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 부분들이 현재 일부 북한이 탈퇴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역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두 번째로 나진 핫산 얘기를 제가 얘기를 드리죠. 러시아 핫산이고 북한의 나진항을 연결하는 철도가 건설이 완료가 됐어요. 개보수를 했어요. 그래서 나진항의 현대화, 화물터미널, 여기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나진항 일산부두인가요? 일산부두에 50년 사용권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 중국이 서해안 통해 가지고 이쪽 바다로 나올 수 있는데 러시아 쪽, 이쪽 동해 쪽은 출구가 없어요. 러시아하고 북한이 딱 출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임차를 사용해 가지고 물류를 이용을 하고 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4차 핵실험하고 미사일 도발 통해 가지고 일단 대북 제재에 따라서 모두 다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때 포스코어라든지 러시아 유연탄 수송망 확보 관련된 부분들이 일부 진행이 됐고 현대상선도 그때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왔다 갔다 했던 걸 제가 기억이 돼요. 그래서 코레일도 철도 운영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되겠죠. 향후에 이제 종목군들 보시면 기존의 연관성이 갖고 있는 종목군하고 이제 협력 부분들이 진행이 확대가 되면서 거기에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이 이제 2차 파동 부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겠죠. 그래서 오늘은 러프하게 기본 축, 서해안 벨트, 동해안 벨트의 특징, 그 다음에 DMZ의 특징, 그 다음에 기존의 산업군 자체가 협력 관련된 부분들이 두 가지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고 현재 ING 된 생태 부분도 어디게 됐는지, 그때 참여했던 기업들은 아무래도 아무 연관성이 없는 기업보다 참여했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1차적으로 움직일 가능성하고 아니면 기대감 부분들 추후에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다른 산업군에 진입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는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20%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마감 브리핑하고 특집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뭐 시간이 급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3천 파동에 대한 가능성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를 드렸고 항상 이런 얘기를 드려요. 씨앗을 미리 뿌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매매 부분들을 접근하더라도 이왕이면 더 싸게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마이너스 음봉일 때 아니면 보합선에서 매수 부분들을 접근을 해야지 모두 너도 나도 다 우르르 몰려드는 작년 하반기에 비트코인의 열풍 부분들을 보면서 너도 나도 거기에 올인 부분 들어갔을 때 투기 고점의 신호 부분들이 나올 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할까 말까 아마 많은 고민 부분들 하실 거예요. 나중에 확인을 하는 그 시점 부분들 이미 주가는 레벨업 부분들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씨앗은 가을에 뿌리는 게 아니라 봄이 되기 전에, 아니면 봄 시즌에 남들이 준비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준비하기 전에 미리미리 씨앗을 뿌려놔야지만 추수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20%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시작의 신호탄,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경제 협력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 관련된 부분들을 1차적으로 러프하게 일단 한번 체크를 해면서 특집 방송 1부, 2부, 3부 관련된 부분들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추후에 또 업데이트된 내용 부분 있으면 또 별도의 특집 방송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